네, 또 이어서 해보죠. 11번입니다. 15개의 백이 있는데 여과 집진 장치입니다. 입구먼지 농도 이만큼 집진율이 있어요. 가동 중 2개의 백에 구멍 생겼습니다. 처리가스량 중에 10%는 그대로 통과합니다. 출구 농도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많이 푼 거라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출구 농도는 정상 집진 후에 출구 농도 더하기 비정상 집진 후 출구 농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서 C01 이걸 이제 정상이라고 할까요? 얘를 계산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앞에 우리 막 이것저것 했었죠. 유입 농도 곱하기 1 효율로 하는 거잖아요. 농도는 10인가요? 네. 10g per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이거 곱하기 바깥으로 얼마만큼 나갔냐면 10분의 1만큼 나갔어요. 그럼 정상으로 집진될 수 있는 양은 이만큼만 정상의 집진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곱하기 1 효율이 얼마일까요? 90%였나? 네, 0.9입니다. 해서 나오는 수치랑 C02라고 하면 얘는 이제 비정상 집진입니다. 유입되는 것이 이런 효율 장치 같은 집진 장치 같은 것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10%만큼은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10g per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곱하기 네, 이런 형태인 거니까요. 얘는 1이겠고요. 얘는 얼마 나옵니까? 0.9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9 맞아요? 네, 1.9.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 자, 그 다음에요. 12번입니다. 다이옥신은 다염소화된 디벤조 두 개라는 뜻이라 했었죠. 디벤조 파라다이옥신 및 디벤조 퓨란을 총칭한 것으로 PCB 또는 클로로페놀 그리고 이와 유사한 물질과 같은 구조체가 부분 산화 또는 불완전 연소되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다이옥신류 같은 경우에는 발암성, 그 다음에 장기의 어떤 축적성, 그 다음에 돌연변이성, 그 다음에 아주 열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이 문제로 돼서 얘네들이 이제 발암성이 있으니까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잘 처리가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 종류가 있다는 얘기가 이런 벤젠고리 형태에다가 산소 이런 식으로 하나씩 결합되어 있는 것에서 산소가 하나 더 붙으면 PCDD, 산소가 하나만 붙어 있는 형태인 이렇게 된 꼴이면 PCDF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번호를 각각 부여할 때 여기가 2번 자리, 3번 자리, 이쪽이 이제 7번 자리, 8번 자리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탄소랑 그다음에 이제 수소 이런 식의 것들이 결합이 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다가 Cl, 염소 같은 것들이 치환 형태로 부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리가 어디에 부착되어 있느냐에 따라 독성이 조금씩 상이해지는데 가장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2378의 TCDD. 그 다음에 TCDF 종류에서는 저런 류의 것들이 독성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해서 그것과 다이옥신의 원인인 PCB, 여기서 말하는 것도 저 앞에 있는 PC와 같은 거예요. 폴리 합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클로리네이티드, 염소로 치환되어 있는 건데 저기서 말하는 B라고 되어 있는 건 바이 페닐이에요. 그래서 바이페닐도 두 개의 페닐기가 붙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구조식은 요건 잘못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78의 TCDD 저 자리에 이런 식으로 붙여져 있는 거 벤젠고리 형태에다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고요. 2378의 TCDF류도 저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BS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페닐 형태에다가 여기다가 염소가 부착되어 있는 그런 류의 고리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PCBS 같은 것들을 연소시키면서
저 안에서 이제 염소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오거나 분해된 고리 형태 모양이 여기다가 조금만 뭐 OH라든지 이런 거 가하면 이해될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저 PCBS류 같은 것들을 연소시키기 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제어를 해놔야지만 다이옥신을 배출시키지 않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라고 했다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그려내셨어야 했겠습니다. 이런 수업 때 제가 이런 TCDD나 TCDF류는 많이 그려드렸는데 얘는 제가 그려드려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다음번에 이제 데뷔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부분까지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렬로 연결된 집진 장치의 총 집진 효율 계산 방법을 식으로 작성하세요. 단 C는 농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을 표현하는 이타1이나 이타2에 대한 함수로 답을 작성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관고리를 조금 표현해서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원하는 관계식, 산식은 직렬로 연결된 집진 장치의 총 효율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어요. 이타1 효율이 다를 때 효율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식으로서 앞서서 보셨던 바와 같이 효율이라는 거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효율은 그렇습니다. 유입량 대비 제거량이지만 그 얘기를 풀어서 쓰면 유입량 대비 유출량이랑 같은 거니까 이게 뭐다? 제거량이다. 위에요. 유입량 마이너스 유출량이라는 것이 제거량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쓰면 1 마이너스 유입된 거, 그 다음에 유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유입 효율을 만약에 내가 총 효율이라는 걸 얻고 싶다. 라면 뭐하고 뭐만 산정하면 이 집진 장치의 총 효율을 얻어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까? 저 집진 장치 각각의 것을 여기다가 대입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다가 어떻게 구해낸 것을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 거고, 혹은 이제 저 유입된 거 있죠? C1 값 하고 C3 값만 가지고도 계산 가능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요거 있죠, 요거. 이타1을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를 표현해야 돼요. 이타1은요. 1 마이너스 처음에 들어가는 게 얼마? C1이 들어가고 나온 건 C2로 나왔어.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앞에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가 C1 들어가는 거 C1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거 C3만 가지고도 효율을 얻어낼 수 있다 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보자면 C2 C1은 얘를 뒤집으면 되죠. 그러면 C2에다가 1 마이너스 효율 이렇게 되겠네. C1 값은. 그 다음에 이타2는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들어가는 건 근데 이번에는 C2가 들어가서 C3으로 나오는 거죠. 했을 때 C3은 C2 곱하기 1 마이너스 이타2로 되겠네. 그죠? 얘가 이타1인 거고요. 여기까지 기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제가 말한 것처럼 들어간 양, 아예 나간 양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총량이라 했잖아요. 총 효율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표현할 때 효율은 1 마이너스 C1 값이 앞에 얼마?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C2 1 마이너스 첫 번째 효율. 그 다음에 C3 값은 어떻게 쓴다? C2 1 마이너스 두 번째 효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값은 삭제가 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분모에 했으니까 위로 올려요. 1 마이너스 효율 1 마이너스 두 번째 효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형태과 이것이 같다라는 걸 작성하시면 되는 그런 류의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14번입니다.
어느 공장의 중유 보일러에서 탄소 85kg, 수소 5kg, 산소 6kg, 황 2kg 및 회분 2kg 성분을 갖는 연료 100kg을 시간당 500kg씩 완전하게 연소를 시키고 있어요. 공기비 1.3, 회분은 전부 먼지로 배출된다고 할 때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오. 하루에 소비되는 보일러의 실제 공기량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A라고 쓰겠습니다. 이건 실제 공기량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실제 공기량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비라는 것에서 비롯되어서 A라는 것은 A0로 표현합니다. 얘는 공기비고요. 이론 공기 대비 공급된 공기값이 얼마이냐에 대한 B가 공기비였어요. 그럼 얘를 통해서 실제 공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기비에다가 이론 공기량 곱하게 되면 실제 공기량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쓰실 때 MAO라고만 쓰면 되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야. 얘를 왜 톤으로 찾아달라고 했거든.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쓰실 때는 무게를 뜻하는 MAOM을 구해야지만 얘를 무게로 찾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간당 얼마씩 태웁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연료 100kg을 시간당 500kg씩 한다고 했을 경우에 하루에 소비되는 걸 찾는 거니까 여기에 말을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내가 결국 찾는 건 톤 퍼 데이야. 하루에 소비되는 거. 그쵸? 그러니 여기다가 곱할 때 여기 있는 건 뭘로 될 거예요? 이런 형태이지 않겠어요? 연료 들어가는 거 킬로그램당 공급했던 사용됐던 공기의 값을 킬로그램으로 찾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뭘 하는 거예요? 500kg 맞나? 네, 500kg per hour. 시간당 이만큼 쓰고 있다 이거야. 그쵸? 그럼 나중에 뭐 하시면 돼? 24hour이 원데이다. 이렇게만 바꿔주시게 되면 실제 공기량 찾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호로 쓸 때는 이런 시간당 연료 소모량 같은 것들을 GF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떤 개념이 정립이 됐다고 보고 다음번에 이제 산식을 만약 쓰신다면 이렇게 쓰시는 거죠. A 톤 퍼 데이는 MAOM 곱하기 GF 해서 시간당 연료 소비량. 네, 이렇게 하면 약간 앞에 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기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AOM을 얻어내야 되죠. AOM은 어떻게 얻어내시는 거예요? 공기의 무게의 비는 그렇습니다. 산소의 무게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였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공기의 무게와 산소의 무게 비를 통해서 산소를 공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뭘 찾으셔야 돼요? 산소를 소모하는 걸 찾아야 돼. 누구가 산소를 소모합니까? 탄소, 수소, 산소, 산소는 소모 안 하죠. 황, 회분은 전부 먼지로 나간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탄소, 수소, 황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산소는 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유효수소의 개념으로 인해서 산소는 보정을 해줘야 되죠. 빼줘야 합니다. 그럼 결국은 OOM을 계산해야 돼요. OOM을 계산하시는 건 이렇게 하시는 거였죠. 2.667C 8H 플러스 1S 마이너스 1O 였단 말이야. 이건 왜 이렇게 나왔을까? 본래 이제 부피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867C 5.6H 이렇게 많이 쓰신다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무게로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탄소가 만약에 O2랑 만나서 CO2로 된다는 가정하에 얘 12kg일 때 산소를 22.4로 두는 것이 아니라 32kg짜리로 보는 거죠. 분자량으로. 그러면 들어가는 거 얼마이냐 따라해서 소모되는 산소의 값이 얼마인지를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B가 이거란 말이지. 2.667C라는 건 32 나누기 12 한 값이라는 얘기예요. 수소도 마찬가지죠. 수소도 H2 2분의 1 O2 만나서 H2O 될 때 얘 2kg일 때 얘는 반 값인 거니까 16kg이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나눴더니 8H가 나온 거예요. 황은요. 이렇게 된 거죠. 얘 32kg일 때 이거 32kg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1S. 이런 형태인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값을 그 안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단 지금 보면 저것 때문에 혼돈이 될 수 있는데 85kg이라고 주어졌지만 결국은 100kg당 짜린 거니까. 그죠? 1kg 안에는 얼마만큼 있는 거예요? 0.85만큼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100kg짜리면 수소는 5kg이지만 0.05만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 계산하실 때는 2.667 곱하기 0.85 플러스 8 곱하기 0. 수소는 0.5 플러스 1 곱하기 0.02 마이너스 1 곱하기 0.06이요. 네, 하게 되면 OOM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계산된 OOM 값은요. 2.627이요. 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쓰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한 바 얼마 나옵니까? 11.3이요. 네. 그러면 MOA 이거는 공기비 아까 얼마? 1.3인 거니까 이거에다가 11.32 하시면 나온다는 거니까 이건 얼마? 14.72 다 했습니다. 이제 따라서 A 톤퍼데이라는 것은 14.72 kg/kg인 것을 500kg 시간당 연소했고 그 시간을 하루 당으로 계산해내라 했었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톤 안 썼나? 네, 톤 1톤 kg인 거죠. 여기 곱하기 네, 톤 퍼 데이인 거니까요. 다 됐죠? kg hour 네, 이렇게까지 하면 176.64 네, 이렇게 푸시는 문제. 그 다음에 건조가스 중에 SO2 농도를 ppm으로 구해달래요. 두 번째 SO2인데 ppm입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앞에 있는 거대로 하시면 나중에 본래 이제 그 부피비를 질량비로 바꿀 때는 항상 이제 몰의 개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온도에 관련한 것들도 여기 제시가 되거나 해야지 되는데 이런 식의 그냥 아무 일련의 것이 없고 ppm 구하세요라고 하면 통상 들어가는 연료 1kg당 발생하는 물질의 것을 부피로 찾는 형국의 것으로서 이 부피 ppm을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SO2, 여기 앞에 무슨 가스량? 건조가스량, GD에다가 10의 6승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단위가 세제곱미터 per 킬로그램, 1kg당 배출되는 가스량,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 들어가는 kg당 가스량 해서 두 개 소거해서 단위를 10의 6승 차이로 밀리리터 per 세제곱미터. 그러면 요 둘의 단위가 10의 6승 차이 나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괜히 여기 있는 거 이용해서 쓰시면 값이 달라집니다. 조심하셔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GD라고 했었으니까 GD는 n-0.21 AO 플러스 CO2 하고 SO2만 나올 겁니다. 다른 것들은 나올 수 없죠. 수분 안 나올 거고요. 건조가스니까. 그 다음에 A0 계산하실 때는 55 곱하기 1에 0.21로 쉽게 계산하시는 거니까 앞서 했던 식의 부피로 계산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라면서요.
네,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러면 A0 나오죠. A0가 얼마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여기 1.867 곱하기 0.85, 5.6 곱하기 0.05, 0.7 곱하기 0.02 하시고 0.7 곱하기 0.06까지 하셔야 됩니다. 조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나서 A0 값은 8.757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러면 이제 GD 값은 1.3이라 했었나? 네. 인 거고. 자, 여기 CO2는 1.867C로 계산하시는 거였죠? CO2는 얼마? 1.587. SO2는 0.7S 해서 나온 값 0.014. 그럼 여기다 더하실 때 1.587 플러스 0.014 하면 GD 값은 11.146 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 했습니다. 따라서 SO2 ppm 이것은 0.014에다가 11.146 한 값에 곱하기 12육승 한 값인 거죠. 그렇게 나오면 1256? 네, 1256.04. 네. 이제 가끔 그럼 저기 지금 500kg 곱한 건 어떻게 돼요? 물어보시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500kg 했다는 건 들어 나가는 가스량에다가도 500kg 곱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00kg으로 했으면 나오는 아황산가스 양도 증대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럼 여기 두 개가 분자 분모가 같기 때문에 어차피 끊어져요. 뭐 의미상은 제가 해설에다가 이제 녹여낼 때는 여기다 500kg을 곱해 주긴 합니다. 그러나 그냥 쓰실 때는 여기 굳이 의미를 그렇게까지 크게 개의치는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왜 어떤 거는 500을 안 해요?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다는 거. 어차피 500, 500 위아래가 나눠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네, 답은 이렇게 15번입니다. 기상 오염물질 A를 제거하기 위한 흡수 장치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할 때 기액 경계면에서의 흡수 속도를 계산해 달라라고 돼 있고, 관련된 조건들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는 그 이중경막설에 의한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파악하시려고 들어야 되는 얘기인 거죠. 어떤 물질을 결국은 기상에 있는 것을 물 속에다가 녹여요. 흡수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흡수 처리를 하면 가스 상태에 있던 것과 그 다음에 물 있던 것이, 원래 물이었던 것이 만나죠. 어느 경계면에서 만난단 말이지. 그럴 때 경계면에서 만나기 전까지 기체가 가지고 있던 압력들의 변화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은 처음에는 순수한 물, 그 대상의 오염물질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평형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원래 나는 커피 저 분말가루가 나한테는 없었는데 물이 가해지면서 내가 물린 입장에서는 점차 내가 커피 액으로 변해가잖아요. 그럼 평형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포화되는, 그러니까 배가 완전 터질 때까지, 나 이제 더 이상은 너를 못 녹여 할 때까지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원래 기체가 가지고 있던 기상의 본압이 있어요. 이게 기상의 압력입니다. 기상 본체 압이라고 할게요. 입니다. 얘들은 점점 이런 식으로 감소해서 여기 두 개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경계면이에요.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압력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만나는 지점에서의 압력을 P2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래 가지고 있던 본체의 액상일 때 액상 본체의 농도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용해도가 있단 말이야. 아직까지 나는 아무것도 내 몸에 받아들이지 않았어. 녹여지지 않았어. 근데 그게 점차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포화에 도달할 때까지 점차 증가해. 그럼 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먹겠다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액상 경계면에서의 농도다 보는 거고, 이 역시 마찬가지. 그럼 얘는 액상 경계면, 액상과 기상의 경계면이라고 합시다. 에서의 압력인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될까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앞에 헨리상수와 관련된 걸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부분의 압력은 용해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헨리상수는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해도 또 C라고 하는 거, 얘는 단위가 항상 이렇게 됐더란 말이지. 용매 용질의 단위야. 용매 용질이라고. 그러니까 이 단위는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는 익숙한 것이 이런 단위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돼 있네. 킬로몰 퍼 ATM 곱하기 세제곱미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왜? 여기 이 주인공은 헨리상수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포커스는 얘하고 얘만 있는 거야. 부분의 압력은 용해도에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C는 P 곱하기 H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 H만 남겨놓고 바깥으로 전개시키면 H는 P의 C 이렇게 되니까 지금 있는 저 형태가 되는 거예요. 뭐야? 내가 뭘 했죠? 아유, 반대로 했지. H는 C의 P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얘가 지금 형태가 반대로 돼 있죠. 킬로몰 퍼 세제곱미터. 이게 앞에 용해도 얘값 이거에다가 곱하기 분모의 ATM이 있는 형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을 일단 한 번씩 다 식으로 전개시키기 전에 이 상태에서 이것만 체크를 해두세요. 요 P 있죠. 만약 그럼 이런 상태에서 P만 나타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P는 반대로 취해지는 거니까 C 나누기 H 값이 될 겁니다. 얘가 중요 포인트인 거야. 얘가 중요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두고 물질은 이동합니다. 기체는 액상에 녹아들려고 들 거고요. 액상 입장에서는 걔를 녹이려고 들 거란 말이지. 어디에 도달할 때까지 서로 간에 이동하려고 드냐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N per A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NA라고도 쓰기로 합니다. 이거 이제 단위 면적당 물질의 이동량이에요. 그래서 얘는 kg PA-P는 KL C-CA 이렇게 되어져요. 지금 무슨 의미냐면 액상에서 기상에서 G라고 되어 있는 게 기체고 L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액체입니다. 기체가 무언가의 변화를 겪어요. 무슨 변화를 겪냐면 본체에 갖고 있던 압력 대비 여기 경계면에서의 만나는 압력이 감소하거든요. 점차 감소하고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게 여기 K 값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무언가에 내가 추진력을 가지고 어디론가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되고 있어요. 누구한테 갈까요? 네, 흡수액한테 가는 거죠. 흡수액 입장에서는요. 액상이라 그랬죠. 추진력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죠. 내가 포화될 때까지 어디서부터 감소해서 여기 액상의 본체 농도 여기서부터 여기 C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얘가 이 부분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포화 농도예요. 포화 농도 그다음에 경계면에서의 농도인 거야. 이 부분까지 전달을 해서 쭉 받아들이는 거야. 그것이 단위 면적당 물질의 이동량, 흡수 속도다라고 해서 지금 원하는 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해서 단위는 킬로몰 퍼 제곱미터 곱하기 아월 이런 형태입니다. 움직이는 걸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 제가 잠깐 그 얘기했었죠. 여기 P라고 하는 거 보세요. 보이세요? 여기 P. 문제에서 주어진 바 KG 값 줬나요? 줬어요. PA 값 줬나요? 줬습니다. 기상에서의 A 성분의 분합이니까 이게 기상인 거야. 여기에 분합 0.152 ATM이라 줬습니다. PE 값 줬나? 몰라. KL 값 줬어요. 0.7m/h. C 값 줬나요? 몰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에 포화된 농도 값 몰라요. 그 다음에 CA 값은 줬나요? X상에서의 A 성분의 농도는 0.1kmol/세제곱미터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알고 얘 둘 몰라요. 요 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헨리 상수라는 건 결국은 용해도와 부분의 압력과 연관성이 있는 거라면서요. 얘네들이 만나야 그 연관성이라는 게 뭐가 좌지우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헨리 상수와 연관되어 요 형태에 있는 P 값을 여기다가 대입한다 이거야. 근데 헨리 상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요 관계의 형태가 아니라 요걸 거꾸로 한 형태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P는 C 나누기 H 값으로 여기 안에다가 대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C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네. 경계면에서의 C 값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할까요? 전개시키는 거죠. NA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한번 곱해서 KG, PA 마이너스 KG 어떻게? 네, C 나누기 H 값인 거고는 KL C 마이너스 KL CA 값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 한 번씩 이게 묶어야 돼. 왜냐하면 나한테 중요한 건 누구예요? 얘라고 얘. 요거라고 요거. 이거를 솎아내야 돼. 그러니까 다시 KG PA 플러스 야 너 넘어가. KL CA는 KL 넌 일로 와. C 플러스 KG C 나누기 H 값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만 얻어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KG PA 플러스 KL CA는 C 곱하기 KL 플러스 G의 H.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한번 넘어가면 얘가 되고 이렇게 한번 곱해야지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다 하신 거죠, 뭐. C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먼저 얘를 구하는 게 주 포커스였습니다만 C라고 하는 것은 KG PA 플러스 KL CA 이 값을 뭐로 나눈 값? KL 플러스 KG의 H로 나눈 값. 하게 되면 C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C 값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넣어봐야지 뭐. KG 값이 뭐예요? 3.2kmol per ATM 제곱미터 곱하기 hour 이고요. 압력값은 0.15 ATM입니다. 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플러스 KL은 0.7m/h 그 다음에 CA랑 곱하는 거죠. CA는 0.1kmol/세제곱미터 1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ATM, 여기 미터 하면 여기 제곱미터. 그래서 분자 지금 분자는 다 뭐로 되어 있어요? 킬로몰, 그렇죠? 킬로몰 더하기니까 상관없이 여기 이 분자 여기 있죠? 여기의 단위는 킬로몰 퍼 제곱미터 곱하기 아월이 됐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분모는 KL은 0.7m/h 플러스 KG 값이 아까 여기 3.2kmol ATM 제곱미터 곱하기 아월이었고요. 그걸 뭐로 나눠요? 헨리 상수 값으로 나눠. 2.0kmol per ATM 제곱미터인가요? 세제곱미터 이에요. 그러면 여기 킬로몰 ATM 끊어지면서 여기 제곱미터 날아가고 미터만 살았어. 그러니까 분모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 퍼 아월인 거야.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시키니까 결국은 용해도의 단위는 뭐로 나오겠어? 앞에 우리 정리해 놓은 거 있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킬로몰/, 세제곱미터의 단위가 용해도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용질, 이 용매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던 거죠. C값을 계산하니까 이거 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0.239 kmol/s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 이제 저거 하는 거 없죠. 모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 없으니까 뭘 찾을 수 있어요? m/a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뭐에서 찾아낼까요? 아무 데서나 이제 찾아내도 되는 거죠. 얘랑 보세요. 근데 자, 이 m/a 혹은 na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얘는 이거나 아니면 이거나예요. 응?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잖아. 얘는 얘이거나 얘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얘에다가 지금 편한 걸로 하는 거예요. KL 넣고 그 다음에 C 넣고 방금 계산했으니까 CA 넣어서 나오는 값이나 얘 해서 방금 얘 한 거 해서 계산된 값이나 동일하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값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도 얘로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나머지 값들 인자들을 그대로 그냥 다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 0.10 네, 따라서 얘 값은 0.10 kmol per 제곱미터 곱하기 hour인 겁니다. 네, 이렇게 찾으시는 문제가 있었어요. (16번이요) A 공장의 대기관리기사가 작성한 자가 측정 기록을 근거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배출가스 비중량은 1.3, 17도에서 물의 포화 수증기 압이 이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은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됐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 하라고 했었냐면 배출가스 속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배출가스 속도는 이렇게 구합니다. 1번. 네. 배출가스 속도는 뭘 통해서 얻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있나? 직경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줬죠? 비중량 이런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저런 경사 마노미터나 수액 이런 걸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 아 내가 만약에 이런 형태인 거죠. 뭐 어디선가부터 배출되고 있는 것을 이 안에다가 뭐 지금은 저것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어떤 물질이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 안에 피토관 같은 거 하나 끼워 놔 가지고 나중에 미터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미터기는 경사 마노미터야. 네. 그래서 이 안에는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그 물이 압력에 의해서 여기 눈금으로 표시된 부분까지 움직여. 그걸 통해서 알아내는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이 있더라. 그럼 속도라는 건 이 물질이 지금 들어오고 있을 때에 움직이는 물질에 작용하는 게 동압이라고 했죠. 그 동압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피토관 계수 같은 걸 줬으니까 약간 의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PV라고 하는 동압이라는 것이 원래는 감마 V 제곱의 2G로 표현되는데 얘의 식을 풀어서 전개를 다시 해봄직하지 않냐고. V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개시키면 V는 2G 곱하기 PV 여기에 비중량 값이다 이거야. 그런데 얘는 제곱이었으니까 반대에다가 루트를 씌워줘야지만 맞는 얘기인 거고 지금처럼 피토관 계수를 주면 C 값을 이 피토관 계수 값을 여기다가 대입한다 얘기했습니다. 문제에서 PV 값이 주어지면 좋았겠지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항상 여기에 들어가는 단위는 미리미리 H2O의 단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PV 값을 주지 않았을 때는 지금처럼 무엇을 줬냐면 이런 걸 줬어요. 경사각, 그 다음에 액주가 이동되는 거리 이런 걸 줬다고. 그래서 계산하실 때는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물의 비중량 값에다가 액주 이동 거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경사각을 30도라 했나요? 네. 그대로 집어넣으시고 여기 물의 비중량을 했습니다. 원래 물은 표준 상태가 4도씨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g/s 세제곱센티미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앞에 단위가 뭐여야 된다고? 미리미리 H2O여야 한다고. 근데 앞에 제 설명 잘 들었으면 아셨겠지만 미리미리 H2O의 단위가 뭐라고? 압력 단위로서 킬로그램 중퍼 제곱미터의 단위라고. 그래요?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값인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로 쓰는 것이 사실 일반적으로 이 단위를 정산하기가 좋을까? 생각해 보면 이 단위로 넣어야 돼. 왜냐하면 L2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저게 액주가 이동된 거리인데 얘가 지금 0.2m가 될 거 아닙니까? MKS 단위계로 했을 때 그러면 미터랑 미터 잘라내서 요 단위 맞추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약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해보면 되고요. 세제곱미터에다가 그 다음에 20cm라 했으니까 0.2m입니다. 그럼 요거 끊어지면서 제곱만 남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 PV 값이 얼마 나올까요? 100mm H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 했어요. 자, 이때 배출가스 비중량은 1.3kg/s 세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래는 배출가스의 온도가 주면 저 비중량 값은 배출가스의 영향을 받는 거, 온도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부피는 온도 보정을 해줘야 돼요. 압력도 압력까지 마찬가지로.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배출가스의 온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저 뒤에 있는 17도씨의 물 포화 수증기압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여기 미터기에서 측정한 거 형태대로 해서 뒤에 있는 내용 같은 거 할 때 하는 거예요. 수분량이나 먼지량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할 때만 여기에 해당하는 그 가스 미터에서의 것이니까 여기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일반적으로 그걸 혼용해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 만약에 수분량 같은 것들을 측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들어오는 가스가 있죠. 만약에 이제 먼지까지도 같이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채취공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먼지를 받아들일 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들어오는 연도에서 들어오는 가스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뭐 여과지라든지 집어넣고 뒤에 이제 인핀저라고 하죠. 그런 것들 4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쭉 이어져서 뭐 온도계라든지 이런 것들 달아둔 다음에 뒤에 이제 뭐가 있기 시작하냐면 저런 미터기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이제 뒷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정하는 것의 온도이기 때문에 이 배출가스의 온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지금처럼 배출가스 온도 안 주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실 때는 2 곱하기 9.8 그 다음에 100이었나요? 100에다가 1.3 한 값에 루트 씌우신 다음에 곱하기 피토환계수 0.8614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V 값이 나올 텐데요. V 값은 33.45m/s.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답은 찾으신 거고요. V를 또 쓸 일이 있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마 분진량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분진 농도 구하는 겁니다. 미리그램 퍼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로서 이제 결국은 분진 농도인 거니까요. 얘 보면 뭐예요? 분진의 질량입니다. 얘는 뭐예요? 가스량인 거죠. 근데 어디에서의 가스량을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지금 이런 부피의 단위로 제시되어 있는 게 뭐만 있습니까? 얘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스미터에서 읽은 값만 있단 말이야. 여기 들어오는 와중에 뭐 유량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내가 알 게 뭐야? 여기 있는 것만 산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분진 농도 값은 여기 있는 가스미터에 있는 리터 값, 그러니까 치료 채취한 흡인량 이 가스량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분진량 가스미터에서 읽은 시료 부피 이렇게 쓰면 돼요. 네. 안 되면 요게 이제 생각나지 않거나 안 되면 그냥 이제 일단 단위로 먼저 끼워 맞춘 다음에 산식을 뒤에 작성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여기 말하는 분진량은 질량 단위로 써야지 돼서 어디서 산정 가능하냐면 여과지에서 산정이 가능한 거죠. 대신에 저건 뭐로 바꿔야 돼요? 미리그램으로 바꾸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분진량이라고 하는 것은 분진의 것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집 전은 여과지의 무게일 수 있고요. 혹은 뭐 조금 더 다른 물질의 것일 수 있고 포집 후는 이만큼의 차이가 나니까 분진량이라고 하는 것은 0.921 마이너스 0.801 한 것이 g인 거고 얘를 바꾸려니 어떻게 하시면 돼요? 1g이 10의 3승 mg이잖아요. 네, 하게 되면 분자에 있는 내용들은 한 거예요. 이 식에서. 그럼 밑에요. 이건 시료의 부피라 그랬었죠. 뭐에 대한 거? 저기 지금 있는 지시 흡인량 1200리터가 있었어. 이게 부피야. 여기에다가 곱하기 얘 들어올 때는 지금 온도가 어떻대요? 이게 177도가 맞아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17도입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거지. 17도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들어온 거에 대한 얘를 뭐로 보정해 줘야 돼. 스탠다드 상태로 보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273 플러스 17 그리고 273 한 후에 얘에 대한 압력 또한 여기다 쓰는 겁니다. 760 쓰고요. 그러면 자 제가 여기 17이라고 쓴 거 있죠. 얘는 어떤 온도일까? 가스미터의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압력 보정해 줄 때 있죠. 이 압력은 이렇게 쓰는데요. PA 플러스 PM 그 다음 마이너스 PV 값을 쓰시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PA 값 있죠. PA는 미터기에서의 대기압이에요. 원래 우린 0도씨 1기압 상태에서의 대기압은 1atm 혹은 760mmHg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PA 값은 그 가스미터로 오는 동안 변동되어 있던 대기압의 수치를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시를 한 것을 잘 봐야 돼요. PM은요. 게이지압입니다. PV는 포화 수증기압이에요. 자, PA 값 줬나요? 없어. 없다고. 그대로 넣으면 돼요. 아 여기 있네. 대기압. 1atm. 쟤를 달리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스 미터에서의 대기압은 이렇다. 뭐 달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자 얘 지울게요. 뭔지는 알았잖아.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보셨으니까. 그럼 이거 760 플러스 그 다음에 게이지압은 없어요. 마이너스 포화 수증기압은 14.5입니다. 이 값을 써서 뭐의 상태로 보게 만드는 거냐면 습식가스미터의 포화 수증기압을 보정해서 건식가스미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기준을 건식가스로 해야 합니다. 습식가스미터를 이용했다 해서 포화 수증기압을 주면 마이너스 PV 값을 행하시는 거고요. 건식가스미터로 했습니다. 그러면 포화 수증기압을 보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제의 패턴상 달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다 했죠. 마지막에 부피가 뭐로 나오면 돼요?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로만 나오면 되니까 1세제곱미터가 10의 3승 리터입니다. 네, 이것만 보정해주면 분진량과 그 다음 밑에 있는 부피값까지 다 해서 분진 농도값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한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108.29. 네.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원하는 게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그래서 여기 리터 값을 이렇게 바꿔서 스탠다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 그 다음에요, 17번입니다. NO는 이만큼, NO2 이만큼을 함유한 배기가스 1000세제곱미터/h를 암모니아로 선택적 접촉 환원법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NH3의 이론량을 계산해 달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많이 푸신 형태이긴 합니다만, 산식 소요 NH3의 양은 kg/h로 찾아주세요. 는 제거되는 돼야 할 이라고 할까요? NO 하고 곱하기 반응비 NH3 하고 NO의 값, 이거에다가 플러스 NO2 자, 이렇게입니다. 이거 할 때 NO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요된 NH3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NO2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요된 NH3 값이 있을 거니까 그 둘의 더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응식 작성이 중요합니다. NO죠. NO는 6NO 플러스 4NH3 해서 5N2 6H2 네. 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6NO2 8NH3가 7N2 12H2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반응 B를 세우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NH3인데 질량으로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17kg의 분자량으로 저는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6 곱하기 22.4 세제곱미터로 쓰겠습니다. 들어가는 게 저 1000세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6 곱하기 22.4 세제곱미터일 때 얘는 8 곱하기 17kg이라고 써놓을게요.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제 제거해야 할 NO 값을 산정하고 제거해야 할 NO2 값을 산정해서 표현하면 되죠. 그러면 NO는 제거해야 할 NO는 1000 세제곱미터 per hour 있는데 그 와중에 NO가 250 ml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있었고요. 10의 6승 ml가 1세제곱미터다 한 값이 있을 겁니다. 그 값에다가 곱하기 하시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요. 곱하기 반응비니까 4 곱하기 17 kg 인 거고 6 곱하기 22.4 세제곱미터 인 거죠. 그래야 이제 NO랑 의미가 끊어지면서 단위들 다 잘려가지고 네, 이렇게 자르고요. 킬로그램 퍼 아워로 나오죠. 그러면 이때 NO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가 NO고요. 그죠? 여기까지가 NO고 이때 소요됐던 NH3 1이라고 할까요? 네, 이 값은 얼마냐면 1000인가요? 1.265 아워리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거를 통해서 NH3 두 번째 거라면 유량은 동일하고 농도는 좀 다르고 네, 여기다가 B도 좀 다르고 네, 하게 되면 나오는 NH3 값 0.227 그러면 이 둘의 합이라 그랬죠? 두 개 더하니까 얼마?
1.49 나오세요? 네, 1.49kg/h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사용되는 전자 포획형 검출기가 있는데요. ECD라고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한 개념을 기술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랑 좀 친화성이 있는 물질들의 분석 대상이 되냐면 전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좀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운반 가스가 있으면 이제 시료를 가지고 가는 운반 가스인 거죠. 이 운반 가스에다가 베타선을 조사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약간 이제 전자적으로 친화가 있는 어떤 일련의 형태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셀 쪽으로 보내는데 이쪽에다가는 이제 뭐 음과 친한 애들 일로 붙어라, 여기는 양과 친한 애들 일로 붙어라,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들어온 애들 중에 뭐 NaCl 같은 것들이 혹시나 있다. 그러면 NA는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음기 양기 띄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NA하고 친한 애들 여기 전자들이 막 있었을 텐데 얘네들은 NA가 있으면 그쪽으로 달라붙었더란 말이지. 얘네들은 여기에 달라붙더란 말이지. 그러면서 전차 원래 갖고 있었던 전자를 잃어버리잖아요. 안에 가지고 있던 뭐 만약에 80개의 초콜릿 있다 그러면 한 10개씩 혹은 막 20개씩 잃어버리잖아.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의 농도가 있는지 정성, 정량 같은 분석을 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방사선 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베타선이 운반가스를 전리시킨 다음에 미소 전류를 흘려보낼 때 시료 중에 할로겐이나 산소와 같이 전자 포획력 내가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 강한 화합물에 의하여 전자가 포획되어 전류가 감소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검출기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은 이렇게 예쁘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일련의 방법대로 먼저 개념을 미리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나야 이 얘기들이 좀 입력이 잘 되니까 쉽게 생각하고 말은 조금 더 예쁘게 쓰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1세제곱미터에 대한 성분 함유량이 다음 표와 같아요. 이론 공기량 계산해 달라는 거랑 그 다음에 생성물은 CO2와 H2O로 제한됩니다. 근데 뭐 이거 제한될 게 뭐 있나? 없는데? 네, 그 다음에 N2는 NO로 산화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기준 뭐 조건이 별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일단 산시. 나는 AO를 찾아야 돼요. 이론 산소량인 거고 단위는 이제 들어가는 게 1세제곱미터인 거고 찾는 게 세제곱미터인 거니까 이렇게 찾아요. 제일 쉬운 방법인 거죠. 얘는 이론 산소량 이거에다가 부피비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던 거예요. 얘 누가 소모하니? 이거 찾아주세요. 이게 제일 큰 포인트인 거죠. CO2는 더 이상 연소가 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그럼 나머지 것만 하면 돼요. C2H4 이런 것이 O2를 받아들여서 바깥으로 나갈 때 CO2가 되고 H2O가 되고요. 그럼 이제 개수만 여러분들 맞추시면 된다는 거죠. 여긴 2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2개란 말이지. 근데 지금 사실은 얘네들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가스량 계산하는 거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CO2, H2O 이렇게 나오니까 얘네들 가지고 이제 계산해야지 될 필요도 있죠. B로.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단순히 산소만 필요한 거니까 그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4개, 2개, 6개니까 3개.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다른 것들도 다 쓰시란 얘기예요. C3, H6 이런 것들도 산소, 그 다음에 3CO2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3H2O. 그러면 6개, 9개니까 4.5개인가? 네. 이런 것들 등등등으로 해서 자 그러면 뭐 다른 건 헷갈리실 게 없을 것 같고 일단 다 써보고요. CO2로 될 때 얘가 1대 0.5. 잠깐 이거 밑에다 쓸게요. 이렇게는 다 써야 되니까 1대 3, 1대 4.5. 그 다음에 CO는 2분의 1 O2 해서 CO2 1대 0.5.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CH4. CH4는 EO2, CO2, EH2 1대 2. 그 다음 하나 더. N2요. N2는
O 만나서 ENO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얘도 두 개가 필요하네. 네. 그냥 O2라고 씁시다. 그러면 N2랑 O2랑 만나서 ENO가 된 겁니다. 그럼 1대 1반응. 자, 그럼 나머지 거 이 안에서 집어넣으시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래, 얘 할 때는 이만큼 필요해. 그럼 만약에 내가 0.05 하면 산소 얼만큼 필요해? 그 다음에 얘는 1 필요하면 내가 1 들어가면 4.5 필요했는데 0.03 들어가면 그럼 얼만큼 필요해? 이런 류의 것들인 거죠. 얘가 0.1이면 얼마? CH4는 0.55면 얼마? N2는 0.16이면 얼마? 이겁니다. 그럼 몇 개예요 지금?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죠? 번호 매긴 거예요. 그럼 자, 1, 2, 3, 4, 5 다 해서 너무 불친절한가 내가? 1, 2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4, 5 에? 이거 다 한 값 더한 다음에 저기 안에 뭐 있어요? 이미 연료 안에 산소는 그렇습니다. 보정해줘야지. 마이너스 0.01 곱하기 1에 0.21 하면 나오는 거. 예, 이거는 교재 해설을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금방 뚝딱뚝딱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7.55 세제곱미터 퍼 세제곱미터인 문제. 20번이요. 벤트리관으로 450도의 가스가 5 곱하기 10의 4승 세제곱미터 퍼 아워로 유입되며 먼지 농도는 30g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흡수액은 20도, 액가스비는 1.5리터 퍼 세제곱미터이며 가스 밀도가 이만큼, 흡수액 밀도는 이만큼. 가스와 흡수액 정합 비율이 각각 저만큼. 일 때 배출되는 가스의 온도를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문제 의미상 들어가는 가스가 있다 이거야. 그죠? 얘를 처리하려고 뭐 흡수탑인지 뭔지 모르겠어. 아, 벤츄리관이라고 돼 있네. 물을 살포했어요. 네. 물을 뿌렸단 말이지. 그러면 얘네 둘의 지금 뭐 이런 것들 줬잖아요. 정합 비열이니 그다음에 온도니 이런 것들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뭘 비교하는 거냐면 열량값이 어떻게 될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열량값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인자이자 요소는 그 안에 있는 온도는 결국은 가스는 나갈 때 온도가 세지잖아요. 세진다기보다는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을 뿌리면 온도가 냉각되지 않습니까? 그 온도의 차이가 생기죠. 그것과 동시에 흡수액은 또 어떻게 돼요? 흡수액은 이것도 열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라고 보는 건데 들어오는 것이 가스가 높은 온도로 오니까 내가 원래 흡수액 뿌리고 있는 온도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높은 열이 들어오면 그 열에 대한 그 에너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봐도 돼요. 이 증가되는 온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둘이 같다 이거야.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음을 평형으로 나타내는 일련의 식을 하나 작성하실 건데요. 이 Q라고 하는 것은 열량값입니다. 얘는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 질량에다가 곱하기 CP 이런 지금 주어진 비열이 있죠. 이 비열 값에다가 그 다음에 온도차를 통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좌측은 가스 열량이라고 할까요? 여기 Q1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 열량입니다. 이라고 보고 여기 델타 T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결국 이건 뭐란 얘기예요? 온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자 여기부터 합니다. 가스니까 가스는 5 곱하기 10의 4승 세제곱미터 퍼 아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안에 가스 밀도가 있나요? 가스 밀도가 1.2kg per 세제곱미터. 왜냐하면 여기 보면 얘가 질량 값인 거고 인 거니까 이 안에다 각각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1.2 kg per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해서 얘 값은 끊었어요. 그 다음에 비열값 0.31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도씨 1kg당 해당하는 온도에서 이만큼의 열량을 내보내고 있는 거죠. 여기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씨만 살았나? 킬로칼로리 곱하기 도씨의 아월 요것만 살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델타 T라는 개념을 넣어야 돼. 앞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가스의 온도는 흡수액이랑 만나니까 온도가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50도짜리에서 T 값만큼 낮아진단 말이야. 얘 몰라. 근데 곱하기해서 도시는 없애버릴 겁니다. 응? 도시 해서 이거는 없애버릴 거야. 도시는. 그럼 이제 다음
액체라고 할까요? 흡수액이라고 할까? 흡수액 변화 열량인 거지. 들어오는 가스는 이만큼으로 동일한데 여기에다가 뭘 줬을까요? 액가스비가 있네요. 얘 없애는데 나 물 이만큼 썼다 이거야. 이 들어오는 가스 처리할 때 난 물을 이만큼 썼다. 그리고 나는 이만큼의 밀도를 가지고 있었어. 끊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열 도시입니다. 그럼 킬로그램, 킬로그램 이것도 잘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델타 T 값인 거죠. 앞에 제가 뭐라고 해요? 흡수액 온도는 증가했게요, 감소했게요? 증가했다니까요. T 마이너스 20인 거예요. 그래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계산한 값과 그 다음에 방금 밑에 한 거 계산한 값을 동일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놓고 T 값만 솎아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냐면 18,600인가요? 100 킬로칼로리 per hour 도시 곱하기 델타 T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75,000 C에 곱하기 델타 T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온도? 네. 이렇게 된다는 거랑 같은 거죠. 단위는 똑같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뭐만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얘만 얻어내시면 된다는 얘기죠. 전개시켜 가지고 T 값만 찾아내면 그 값이 105.45도씨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023년 1회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저는 또 다음 회차 기출문제 풀이 시간 때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